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읽어본 책은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 국민의 정부 시절,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 참여정부 시절, 그래서 각각 연설비서관실 행정관, 그리고 연설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강원국 님의 작가의 경험과 어떻게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연설문을 잘 쓸 수 있는가, 외국에서는 스피치라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에 대한 책이고, 그의 어떤 청와대 시절의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작가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오셨고요.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오셨고, 그 다음에 대우증권으로 취직하셔가지고 대우그룹 명예회장 비서실에서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 책을 읽어보면 작가 역시 필체가 좀 소탈하고 솔직한 느낌이 좀 있고, 뭔가 인간미가 느껴지면서 약간의 아재 감성도 풍기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이 두 분과 관련된 에피소드, 이 두 분의 글을 어떻게 쓰게 됐는가, 이분이 연설문을 쓸 때 주었던 피드백, 그리고 연설을 했을 때 생겼던 에피소드들 중심으로 글이 이어지고요, 나아가고, 그 와중에 연설문을 쓰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녹이려고 구성한 느낌입니다. 글은 전반적으로 쉽게 적혀 있는데 이 두 분의 에피소드들이 계속 좀 번갈아 가면서 나와가지고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집중력을 좀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이 책을 집어 들으셨던 분들 중에 어떤 논문이나 소설, 아니면 시, 이런 일반적인 글쓰기의 글을 생각하셨던 분도 있으실 텐데, 이 글은 좀 연설문에 좀 특화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어떤 색깔이 판이하게 좀 달랐던 만큼 어떤 연설문을 그러니까 각 대통령의 연설문이 어떤 차이가 있었고 어떤 것을 좀 강조해서 중점적으로 작성이 됐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보통 안정적이고 설득적이고 논리적이고 반복적이고 좀 구체적인 그런 특성이 있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님은 역동적이고 솔직하고 이제 소탈하고 강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쉬운 단어, 그리고 서민의 단어들을 쓰려고 했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좀 한문을 많이 쓰셨다고 하네요. 두 분 모두 역대 대통령 중에 연설이나 토론에서는 사실 뒤지지 않으시는 분이죠. 각자의 어떤 분야에서, 각자의 성향에서 색깔을 완성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 전반적으로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스타일이 조금 더 와닿았고, 이 책의 서두에서 그리고 표지에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글쓰기 지침이 약간 적혀 있어요. 이 열 몇 가지 지침이 사실은 이 책의 전부에 너무나 강렬해서 이 책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읽어드리면, 굳이 다 말하려고 할 필요는 없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연설문이 될 수 있네. 자네 글이 아닌 내 글을 써주게. 나만의 표현 방식이 있네. 그걸 존중해주게. 글은 자연스러운 게 좋네. 인위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게. 반복은 좋지만 중복은 안 되네. 좀 와닿더라고요. 문장은 자를 수 있으면 최대한 잘라서 단문으로 써주게. 탁탁 치고 가야 힘이 있네. 접속사를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없어도 사람들은 전체 흐름으로 이해하네.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머리에 콕 박히는 말을 찾아보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넣지 말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쓰지 말게. 모호한 것은 때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가는 방향과 맞지 않네.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 글은 써서는 안 되는 글이네. 저는 이 마지막이 참 와닿았어요.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없는 있는 주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 글을 써서는 안 되는 글이네. 그래서 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메시지 어떤 지침이 참 좀 와닿았고, 그리고 글을 쭉 읽어보면 이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독서를 많이 하고 메모를 많이 하고 집중력이 좋아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두 대통령분 모두 여기에는 거의 광적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책을 가까이 하셨고 메모를 하셨고, 그리고 골똘히 생각에 빠져 계신 모습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이런 배경을 설명을 한 다음에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도입부에 설명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뭐 횡설수설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뭐 기조, 자료, 구조,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는데, 이 중에 저는 기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기조라는 것은 글의 어떤 분위기, 글을 쓰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주장하는 글인가, 설득하는 글인가, 이 연설문이 주장인가, 설득인가, 당부인가, 어떤 반박인가, 사과인가, 설명인가, 이런 어떤 글의 방향성, 글의 성격이 사실은 글에 담기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크게는 이 글을 논리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정서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분류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돼서 들어가면 사실은 너무 많은 그런 가지수들이 있어서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이 글이 어떤 글인가라는 것은 기조를 보면 알 수 있고, 마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기조라는 것은 그 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이제 좋은 재료가 많으면 좋은 맛을 낼 가능성이 높듯이, 글 역시도 좋은 자료, 풍성한 자료가 많아야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연설문을 이제 적기 위해서는 목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기승전결로 나누는 걸 좋아하셨고, 이 비율은 10%, 70%, 20%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 이런 것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조금 총론에서 강론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설문을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뭐 글을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전개하는 단계, 매즈음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우리가 흔히 이 연설문을 이제 쓰려고 앉으면은 글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쓰고 싶고 조금 더,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풀어내기보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글을 쓰기보다 또 그 외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욕심을 버리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남의 눈을, 이게 내가 쓰고 많은 글이 아니고 남에게 전달되는 글이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는 순간 이제 시작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을 했지만,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이제 그 글은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개를 할 때는 이제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 그리고 접속사는 절제를 하고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던지고 설명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하고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뭐 연역적이냐 기납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게 결정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연설문을 이제 적다 보면은 이제 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작성한 사람은 사실 글을 되게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처음이잖아요. 글을 적는 사람은 뭐 10번이고 20번이고 그 글을 다시 받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느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이때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요약, 그리고 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맺은 말은
여기서 맺은말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연설이 시작되다 보면 보통 맺음에서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질질 끄는 경우라고 하네요. 그래서 끝내려고 하면은 이제 뭐 긴장도 풀리고 뭐 호응도 있고 하니까 점점 이때까지 못했던 말들이 아쉬워지면서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장이 더 흐려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맺음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강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예를 들어서 머릿말과 맺은말에는 감동을 주는 것에 주력하고 가장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맺은말의 여러 가지 꼭지들, 그러니까 어떤 테마들을 좀 정리해서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용해서 끝내는 방법, 정리해서 끝내는 방법, 뭐 기대해서 끝내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연설문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연설문이 어떻게 적혀졌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글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메시지 전달이지 않습니까? 표현의 어떤 역할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한 번 더 글이라는 것의 메시지의 중요함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리마인드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느낌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 소소한 에피소드들도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책대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